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그리고 마지막에 하입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수 폼을 선수한테 수정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강요를 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몸이 다 달라요. 사람 얼굴 다르듯이 그 선수마다 그렇게 던지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게 던지는 폼, 모양, 뭐 그림, 투수 폼의 뭐 그림이라고 하죠 이제. 그럼 그림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특히 프로에 올 정도의 투수면은 프로에 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 정도의 재능이라든지 그냥 온 게 아닌데 프로에 왔는데도 폼을 바꾼다? 자꾸 바꾸려고 한다? 자꾸 폼을 막 건드리려고 한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몸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프로에 온 선수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피칭 디자인이라든지 뭐 어떤 변화구가 너무 약하면은 이런 변화구를 던져보는 게 어떻겠냐, 한번 던져보면서 너는 지금 이 변화구를 던지는 것보다 이 변화구를 던질 때 타자들한테 헛스윙 유도라든지 범타 확률이 높아 보인다. 앞으로 연습할 때 이 변화구 연습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 시합할 때 이 변화구를 너의 킬러 변화구로 가져가는 방향성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방향성 제시를 해주는 거는 좋은데, 자꾸 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내가 하라는 대로 폼으로 안 던지냐, 특히 1군에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투수가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런 사진들을 찾아놨잖아요. 자, 타릭스 쿠발 폼 어때 보여요? 일반적이지 않죠. 이게 킥을 올리면서 보통 올렸다가 내릴 때 이제 이 왼쪽 다리가 이렇게 구부려지는데, 타릭스 쿠발은 특징이 뭐냐면은 킥을 올리면서 다리를 구부리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은 폼이죠. 타릭스 쿠발 폼부터 일단 한번 봐볼게요. 폼이 일반적인 폼이 아니에요. 이런 거. 저도 킥을 들기 전에 같이 이 왼쪽 축발이 저도 내려갔었거든요. 킥을 들면과 동시에. 타릭 스쿠발 잘 던지는 투수 맞잖아요, 좌투수 중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다리 모양, 골반 모양, 뭐 O자 다리, 일자 다리, 안짱 다리 이렇게 지금 써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야구를 해보고 여러 방법들을 시도를 해봤는데, 저는 안짱다리요, 안짱다리. 저란 선수는 안짱다리에 속하는 투수였거든요. 제가 이제 한창 볼 좋았을 때, 그때도 하체 쓰는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아 보여서 저의 하체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일자다리, 오자다리,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다리 모양마다 이 지면 반발력, 이 발바닥이 지면에 닿았을 때 닿이는 부분, 힘이 들어가는 닿이는 지면을 누르는 방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안짱다리이기 때문에 좀 평발에 가까운 모양이었어요, 제 다리는. 그래서 지면이 안쪽으로 이제 많이 되었겠죠. 평발이니까 안짱다리에다가 투구 폼에서 이제 제가 힘을 쓰는 모양을 내면은 남들이랑 좀 다른 모양이 나왔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떤 특정 코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저에 대한 투구 폼을 보면서 얘기를 했던, 이제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이제 정석인 투구 폼을 제가 보여줄게요. 축다리가 이렇게 뒤에 잘 남아 있잖아요, 무릎 모양이. 아킬레스건 유연성 길이도 미치고. 자, 다르비슈 다리를 보면은 완전히 무릎 방향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딱 이렇게 이쁘게 남아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다 이거를 정석이라고 보거든요, 이 무릎 모양을. 축발에. 자, 다르비슈, 자, 무릎 모양 한번 보세요. 이런 축다리, 지금 오른 무릎. 폼 맨날 그대로 하면 투코들은 뭐 하나 할 게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나 일하고 있다 보여주려고, 그것 때문에 뭘 하려고 하는 건가? 네, 다르비슈 같은 경우는 다리가 일자 다리라서 되게 어떻게 보면 투구 폼이 이쁘다 뭐 이런 얘기를 듣죠. 자, 이렇게 다리가, 광현이 형도 딱 다리가 보면 몸매가 이쁘잖아요. 이렇게 일자 다리. 대부분이 다 이 모양을 나오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투수 코치들이 보면은, 투수 코치들이 아니라 선수들 대부분이 다 이런 모양을 나오게 하려고 이런 모양을
원해요. 축발. 근데 이제 자, 혹시 페드로 마르티네즈라고 알아요? 전성기 시절 페드로 마르티네즈 봐봐요. 어때요? 많이 안 앉죠? 이게 골반 모양이랑 다 달라서 다 다른 거예요. 이 다리 힘, 하체 쓰는 모양 자체가 다. 페드로 다리 모양 다르죠? 그리고 되게 많이 앉죠? 세프먼 하체 보면은 교과서적인 투구폼이 아니라 그 다리 모양 때문에 힘쓰는 자기 신체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힘쓰는 그림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뭐 야구를 하셨던 분들이 또 반박을 하면은 다 다르다는 거죠, 생각이. 제 말이 무조건 또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앉아서 힘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거의 저게 앉아서 저게 힘이 모이나 싶을 정도로 앉지를 않는데 힘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뭐 누구 폼이 좋다, 누구 폼이 정답이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폼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전부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는 투구 폼을 요구하는 게 맞지가 않다고 생각함. 그리고 2번, 결국에는 뭐 스피드는 사실 타고나는 게 커요. 맞아. 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제구가 없어 봤던 투수였고 제구도 이제 잡아봤고 어떻게 해서 잡았는지 그 과정을 제가 알잖아요. 근데 저는 투수 폼을 제가 수정을 했죠, 이제. 이런 코치님들이 의견을 도움받아서 잡은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필요로 해가지고 내 스스로 약간의 수정을 거치다가 보니까 이제 잡혔는데, 결론은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하체로 제구를 잡으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뭐 하체로 뭐 잡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내가 제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결국 제구는 손끝 감각이다. 근데 저 선수 때 제가 제구가 안 되는 거를 전부 다 폼에서 찾으려고 했었어요. 모든 코치님들이. 결국엔 못 잡았죠. 10년 동안 제구를. 내가 워낙 감각 자체가 부족한 투수였고, 근데 내가 워낙 감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해준 사람도 없었고, 그저 그냥 폼을 고침으로써 제구를 해결을 하려고 했었어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내 장점까지 다 사라졌었죠. 볼은 마지막에 떠나는 지점은 손끝이지 하체가 아니다. 10년을 폼으로 제구 잡는데 연구를 했지만 잡을 수는 없었다. 결국 제가 이제 뭐 제 영상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제가 계속 기술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야구는. 그리고 3번, 폼을 바꾼다 한들 바꾸는 기간이, 적응하는 시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실패 6개월 투자를 해도 적응을 못 시키면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 전으로 돌아가기도 힘들다. 왜냐면 야구 선수는 6개월을 야구를 하는데 시즌 중에 일단 폼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비시즌 뭐 예를 들어서 가을 야구 못 간 팀이 10월 초까지 야구를 하고 10월 말 1, 11, 12, 1, 2, 5개월을 비시즌 때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이게 적응을 하는데 5개월 이상 걸리는 그런 변화되는 투구 폼이라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고, 솔직히 3개월 걸리는 것도 되게 투구 폼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원래 자기 폼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성인 다 돼가지고 투구 폼이 뭐 이런 이런 걸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리듬, 자기만의 리듬이 바뀐다니까요. 리듬을 바꿔봐라, 이것도 바꾸는 거예요, 투구 폼을. 투수들 좀 이제 1군에 한 1, 2년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만둔 투수들 얘기해 보면은 이제 투수 폼 바꾸고
많이 바보된 투수도 되게 많고 프로에 특히 한국에 이 언론에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투구폼 건드려서 바보된 선수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저는 중간에 이제 아예 말을 안 들었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던져서 안 되면 그냥 깔끔하게 그만두자. 이 마인드로 저는 이제 간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99, 39 삼진도 하고 그냥 내가 내 마음 편한 대로 던지자 했을 때 아니 그렇게 해서 그만둔 투수들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만둬버린 선수들이 왜냐면은 쓸 데가 없죠. 바보 됐는데 어떻게 써요? 프로에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잘된 케이스들이 언론에 나오는 거지. 투구폼 수정해서 프로에서 잘리면은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 언론에 내보내진 않잖아요. 되게 많아요. 투구폼 강요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강요를 해가지고 볼이 안 가면은 그냥 구단에서 이제 그 다음에나 뭐 말에 잘려요 그냥. 어제 입스 왔네? 바보 됐네? 이러면서 다 잘라버리니까 이런 거를 모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투구 폼 수정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 연습을 평소 캐치볼 할 때는 이런 연습을 좀 해봐라. 그리고 시합할 때는 그냥 다시 너 편한 대로 던져라.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시합할 때만큼은 부담을 안 줘야 되는데 오히려 시합 올라갔는데 내가 원하는 폼대로 안 던지면은 결과가 좋은데도 되게 싫어라요. 전 그랬었어요. 내 말 안 듣는다고. 근데 결과가 좋으면 더 싫어요. 그래서 지금 3040 코치님들은 그나마 이제 좀 달라지겠죠. 왜냐면 3040 지금 코치님들이 그 위에 분들한테 그런 거를 많이 강요받고 이랬었으니까. 저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도 롯데 있을 때 성빈이랑 대화를 해봤는데 폼을 진짜 많이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수들이 다 원래 폼대로 돌아와요. 근데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결국 돌아와요. 이거는 항상 야구를 오래 좀 한 30살 이후까지 이제 프로에서 있던 투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내 걸로 돌아온다니까요. 결국에는. 그냥 내가 제일 편한 폼이 내 폼이에요. 그냥. 누구를 자꾸 따라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투수들은. 원래대로. 저도 진짜 많은 거를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엔 내 폼이 최고예요. 그냥. 내 폼이. 순간 마운드에서 내 공을 던질 수가 없다. 투수는 한 번에 두 가지 던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방향이 뭐냐면 진짜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신체적 능력을 끌어올려야 돼요. 일단 스피드는 신체 능력을 끌어올리면서 투구 폼 같은 거는 내가 제일 편한 폼으로 던지면서 잡아야 돼요. 제구를 결국엔. 자꾸 뭐 잘 던지는 투수 갖다 대면서 얘처럼 던져야 된다. 이런 거 자체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전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좀 깊게, 딥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거든요. 투수에 대해서. 연습 방법 제시는 하되 강요는 안 하는 게 좋다. 선수에게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불합리한 이군을 보낸다든지 시합을 안 내보내는 등 이러면 선수가 자신의 야구를 할 수가 없다. 투구 폼에 대한 수정을 얘기는 할 수 있죠. 투수 코치니까. 이렇게 던져보는 게 어떻겠니?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연습할 때. 그리고 시합할 때는 그냥 이제 너 편한 대로 던져라. 이렇게 하고 대부분 이제 이런 요구를 들으면은 성적이 안 좋은 투수들한테 이런 요구가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 그냥 투수 코치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이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해봐라.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나머지는 선수가 선택을 하게끔 해야죠.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성적을 못 낸다? 그때 2군 내리면 되죠. 그러면 선수도 납득을 하고 코치도 할 만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이제 불만이 없단 말이에요. 선수한테도 그만큼 기회를 준 거고, 절대 강요. 너 시합할 때도 이렇게 던져. 시합할 때 너 왜 내 말 왜 내 말 안 들어?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투수들이 잘 던지는 투수는 뭐 원래 잘 던지는 거고, 그 이외에 중간급 투수들이 자기 야구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투수 코치면은. 코치는 자꾸, 그러니까 한국이 뭐냐면은 내가 쟤를 만들었다. 내가 쟤를 키워냈다. 뭔가 저 나의 입김으로 인해 저 선수가 잘하면은 내가 쟤를 키워냈다. 이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려면 더더욱 더 자유를 줘야죠, 선수한테. 더 자유롭게 던질 수 있게, 더 자유롭게 날뛰게끔 마운드에서. 그 선수가 원하는 대로. 자유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놔 버리니까, 폼으로 가다 버리니까 선수를. 내 야구를 할 수가 없죠, 선수가. 근데 이런 지적을 받는 투수들이 거의 이제 1군인데 2군은 씹어 먹어요. 근데 이제 1군에서 한 중간 정도, 약간 필승조, 추격조 왔다 갔다 이제 여기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럼 나머지 당연히 추격조들은 당연히 폼에 대한 터치가 더 심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의 컨텐츠 주제가 투수 폼 변경을 강요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정우영 선수가 뭐 자기가 원해서 미국 가고 싶어서 막 벌크업 하고 아니, 자신이 선택을 한 거니까 그거는 뭐 자신이 이제 그걸 책임지면 되는데, 뭐 퀵모션에 대해서 이제 막 기사가 자꾸 떴잖아요, 정우영 선수는. 그래서 이제 뭐 주자를 뭐 많이 내보낸다, 도루를 허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변경을 주기 전에 때 홀드왕을 했던 투수예요, 정우영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바보가 돼 있잖아요.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걸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홀드왕을 했던 투수였고, 킥모션 그렇게 느리다고 하는데 홀드왕을 했어요. 그게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홀드왕을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그만한 볼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홀드왕을 했던 건데, 좀 안타깝죠, 보면은. 그리고 일단 프로에 올 정도면은 자기 게 있다는 건데, 프로 선수들의 폼을 계속 막 수정하고 건드린다는 게, 저는 거기서부터 좀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커쇼가 아마 한국에서 야구했었으면은 5년도 못하고 아마 잘렸을 거예요. 투구 폼만 교정하다가. 타렉 스쿠발 이거 하체 쓰는 거 봐봐요, 하체. 이게 한국에서는 하체를 이렇게 쓰면은 하체가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모양 나오면 저는 하체를 굉장히 잘 쓴다고 보거든요. 타렉 스쿠발이 하체를 진짜 잘 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죽는 게 아니라 지면을 그만큼 누르면서 들어가는 폼이에요, 타렉 스쿠발이. 그래서 160 이렇게 나오는데도 볼끝도 좋고, 까는데도 밀고 들어가잖아요, 끝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그리고 마지막에 하입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